인테리어. 후회하기 싫으면 안 보이는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야 재시공하면 되죠.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배수관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축 아파트는 곰팡이, 누수, 과도한 난방비 같은 중대 하자가 생기기 쉬워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시공했다가 설비에 문제가 생겨 재시공하면 비용이 두세 배는 더 써야 하죠. 돈만 문제되면 괜찮죠. 거기에 쏟아야 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쓰게 됩니다. 최근 저와 상담하신 젊은 부부 고객님도 이런 문제로 1년 연차를 다 쓰면서까지 해결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누수 문제로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구축 아파트일수록 제대로 된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업체와 상담을 하면 이 고객님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아시는구나 하고 함부로 여러분을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믿고 맡겼다간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엔 많이 없지만 내력벽을 철거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들 고객님을 놓치고 싶지 않겠어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 내력벽을 철거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이에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이 벽을 잘못 건드리면 건물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또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걸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공 중 소음으로 인한 민원 신고가 은근히 들어옵니다. 그때 공무원은 민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때 걸리는 거죠. 내력벽은 그대로 두고 가구 배치나 통일감이 있는 마감재로 집을 충분히 넓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건 물론이고 시각적으로도 넓은 공간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벽은 너무 거슬리는데 하면서 철거하고 싶은 벽이 하나씩 있죠. 허물 수 있는 벽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파트 평면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평면도는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해달라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이런 표시가 있다면 허물 수 없는 벽이에요. 절대 철거하면 안 됩니다. 꼭 참고하세요. 세탁기 잘못 설치하면 바닥 다 철거하고 벌금 100만 원까지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베란다에 세탁기 많이 설치하는데요. 이때 우수관에 세탁 폐수를 내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수관은 빗물만 빠져나오는 배수관이에요. 앞서 말했던 내력벽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 걸리게 되죠.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관리사무소에서도 점검차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걸리면 공사 예치금으로 맡겨둔 보증금도 못 받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기존보다 두세 배의 공사비가 더 들게 됩니다. 세탁기를 꼭 놓고 싶으시다면 미리 바닥을 파내고 별도의 배수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요즘 인스타나 오늘의 집에서 예쁜 집들을 보면 조종 욕조가 꼭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에서 조종 욕조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종 욕조는 타일로 욕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타일 사이에 흰색 콘크리트 선을 맷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라서 이 사이로 물이 흡수됩니다. 또 욕조다 보니 급격한 온도 변화로 수축 팽창을 하게 돼 누수는 더 심해지는데요. 물이 스며들고 잘 마르지도 않아서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욕조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조종 욕조 말고도 선택지가 있어요. 조종 욕조 스타일을 원하시면 일반 매입 욕조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매입 욕조 스타일은 조종 욕조와 비슷하면서도 방수와 위생이 뛰어나죠. 그리고 더 고급스러운 욕조 추천해 드릴게요. 액상 아크릴 욕조 들어보셨을까요? 아크릴 욕조는 하이엔드 시공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의 욕조입니다. 관리도 편하고 심미적으로 유려해 예산만 충분하다면 꼭 추천하는 욕조예요.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 중 조종 욕조 말고 위험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방과 거실 구조를 변경하는 디자인이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주방과 거실 구조를 변경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수구 위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설비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주방과 거실을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바닥 철거부터 방통 작업, 보일러 배관 시공까지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온수 분배기와 상수관, 배수관 등의 위치를 모두 변경해야 하죠. 여기서 배수구는 배관이 자연스레 길어지게 됩니다. 배관이 길어지니
기름이나 침전물이 쉽게 쌓이고 역류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지죠. 그러면 재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구조 변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간을 효율적이면서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인테리어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죠. 시공 현장 20곳 중 한두 곳은 누수가 터졌습니다.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드려야 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닥 난방 배관이 동관 파이프였다는 것이었어요. 누수는 이 동관 파이프에 연결하는 부위가 노후화되고 부식되면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온 거죠. 지금 싱크대 밑에 분배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배기에 연결된 배관이 동관 파이프라면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다른 업체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교체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구축이라면 동관 파이프의 수명은 다했기 때문에 꼭 바꿔줘야 해요. 동관 파이프를 교체하려면 바닥 철거를 해야 합니다. 바닥 올 철거 가격은 사실 비싸요.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2배는 싸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홈파기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꽤 많은 분들이 홈파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홈파기로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홈파기 특허가 있는 난방 배관 시공 업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참 많은 분들에게 홈파기를 시공해드렸는데요. 관련된 AS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파트 외벽 철거할 때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사진 보시면 너무 얇지 않나요? 구축이 추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샤시를 아무리 좋은 걸 쓴다고 해도 벽체가 단열이 안 돼 있으면 효과는 반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곰팡이는 더 심해지죠. 이상하죠? 샤시는 좋은데 왜 곰팡이가 심하게 필까요? 새로 교체한 샤시는 성능이 좋아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샤시 밑에 기존 벽체는 단열이 안 돼 차갑습니다. 따뜻한 샤시와 기존 벽체가 만나면서 온도 차이가 생기죠.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수증기가 벽에 연결돼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한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커피는 차갑지만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우리 집 벽체와 창문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결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긴 결로로 곰팡이는 쉽게 서식하게 되죠. 외벽의 단열도 샤시만큼 매우 중요한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사시는 아파트의 호수가 끝쪽에 위치하신 분들은 단열에 더욱 신경 써야 돼요. 아파트 끝쪽이라고 업체에게 꼭 알려주세요. 구축 아파트는 전기 배선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죠. 요즘 인덕션은 기본인데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를 인덕션, 도로를 전선에 비유해 볼게요. 좁은 도로에 최신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하면 속도도 못 내고 위험하죠. 구축 아파트 전기 배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인덕션이나 식세기 같은 고전력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고전력 제품은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워 과열되거나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크죠. 이런 제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배선을 따로 배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관련 설비는 리모델링 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시공하려면 훨씬 번거롭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같이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욕실로 가서 바닥과 벽 타일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구축 아파트의 경우 두드려 보면 텅텅 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타일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고 철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아끼고 싶어 덧방을 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괜찮다고 해도 몇 년 안에 방수 기능이 손상됩니다. 아니면 지금도 누수가 미세하게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시공할 때 덧방했다가 진동으로 인해 누수가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바닥이나 벽이 이미 덧방이 돼 있다면 무조건 올철거를 합니다. 올철거는 가격이 비싸죠. 벽 쪽 타일이 멀쩡하면 벽은 덧방을 하고 바닥만 새로 깔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죠. 짧게 설명했는데 욕실 관련 인테리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정리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공간인가요?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편안함을 가져다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서 설명드렸던 젊은 부부 고객님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는데 한 달 뒤에
바닥에서 누수가 터졌다는 이야기. 그때 시공한 인테리어 업체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을 했다고 해요. 그 모습에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불신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해결은 무사히 됐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와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집이 과연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하자는 아무리 뛰어난 시공자가 와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자가 생겼을 때 좋은 업체와 안 좋은 업체가 나눠집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그 하자를 해결하면 좋지만 저희 젊은 부부 고객님처럼 나몰라라 하고 진행하는 업체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다양한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해보실 텐데 인테리어 상담을 받으시면서 무조건 된다고 하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다 된다고 하고 결과물을 보면 하자 투성이인데 거기에 책임까지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인테리어를 공부를 좀 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처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관련해서 안타까운 고민이나 사연 있으신 분들은 메일도 주세요. 또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지 않으면 채널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셔도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